자, 채운 데까지는 잘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봐볼게. 자, 우선은 앞에 보면은 내가 어휘를 수록을 해놨어. 우리 다 아는 어휘겠지만 당연히 이게 갑자기 시험 문제에 조금 선지를 꼬아서 나오면은 뭐였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필수 어휘는 꼭 이게 활용이 되더라도 내가 풀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존속하다랑 같은 어휘가 짝지어진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나오면은 당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휘 꼭 한 번씩 잘 읽어보세요. 어휘는 따로 설명 안 할게. 크게 어려운 어휘 있나요, 여기서? 전제 조건, 존속하다, 체제, 암묵적, 남용하다 요 정도?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단어죠. 네. 그러면은 본문 설명하면서 단어도 같이 얘기할게. 그럼 넘겨보시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어, 그 옆에 핵심 정리를 좀 정리해놨거든? 중요 포인트 정리하기. 자, 이게 일단 무슨 문이니? 비문학 중에서도 논설문에 해당이 돼. 논설문은 뭔데? 주장하는 글이야. 주장하는 글인데, 주장을 그냥 귀논리적으로 하면 되나? 논리성이 있어야 돼.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논증이란 논증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쌤이 정리를 해놨거든. 논증이란 여기 먼저 보고 갈게. 여기 옆에 한 줄로 정리하기에 자, 논증이란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근거 제시하는 방법. 이유가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근거와 함께 제시돼야지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지. 그래서 논증은 주장과 이유가 필수다. 자, 그래서 논증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관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논증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 얘는 좀 별표 쳐놓을래? 주장, 이유, 근거. 얘는 필수 세트야. 주장, 이유, 근거, 필수 세트고. 자, 그리고 거기 근거 옆에 보면은 괄호치고 구체적 사례, 객관적 자료, 전문가의 의견, 구체적 수치 등등등등등이 있겠는데 근거, 구체적 수치, 구체적이어야 돼, 근거는. 그리고 전문가의 말, 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신빙성, 추가해줘, 너네가. 그 옆에다. 신빙성, 신뢰성, 요런 말. 등등등. 근거는 요런 특성을 띄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예상 반론과 재반박 거기도 체크를 해볼래? 내 주장을 했어. 그 이유는 요거고 내 근거는 요거야. 아무리 이 3종 세트가 완벽하더라도요. 예상 반론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때? 누가 딱 내 말에 그건 이렇게 A라는 근거로 아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서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 안에는요. 누가 어떻게 반박할지 그리고 그 반론을 어떻게 내가 다시 재반박할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반론. 반론은 뭐야? 상대 측, 나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겠지? 야, 너 그 주장, A라는 주장, 이런 근거로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 반대하는 주장이라는 거지. 반론과 반론에 대한 반박. 발음이 너무 어렵다. 반론에 대한 반박. 그래서 이렇게 3종 세트와 플러스 알파가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야 돼. 논설물은. 그러면 그 아래 비판적 글 읽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판적으로 글을 읽으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교과서 본문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논설문은 어떻게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겠지. 우리 서론부터 들어가 볼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 라면서 큰 따옴표로 제시를 합니다. 요거 큰 따옴표로 뭐 제시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뭐 한 거야? 인용한 거야. 그래서 거기 초록색 빈칸에는 인용 써주시면 됩니다. 인용했어.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자, 시민들이 어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만입니까? 의무 투표제를 반대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 그러면은 의무 투표제에 대한 반대, 반발심. 그래서 빈칸은 의무 투표제에 대한 브라질 시민의 불만이다. 불만 아래에다 반발 하나 써놓을래? 반발심, 불만. 자, 우리는 지금 투표 안 해도요, 벌금 안 내잖아. 그치? 근데 브라질은 의무 투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어때? 투표를 안 하면요, 벌금 내는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라고 했어. 그럼 계속 읽어볼게.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두 개 밑줄 쳐볼래?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다. 밑줄 쳤어? 내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고요. 두 번째,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 투표를 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괄호에 들어갈 것은 이 브라질 사람들이 뭘 주장해? 의무 투표제를 폐지하자라는 거를 주장을 하겠지. 그리고 그 주장,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이유 두 가지는 뭐였다? 첫 번째는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었고, 두 번째는 바뀌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 너네 옆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이나 위쪽에다가 빼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 이게 쌤이 정리를 해놨더라도 너네 손으로 쓰는 거랑 달라, 읽는 거랑. 폐지에 대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해 주세요.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얘 조금 중요하거든? 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이 글의 뒤에서 전개될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해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걸 뭘 전제하고 있어, 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있고 불만이 있는데, 안 바뀌어. 이러니까 이게 투표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 거잖아, 기권으로. 요걸 잘 머릿속에 넣고 계속 가볼게. 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57%요. 과반수 이상이죠. 57% 아래에다가 과반수 이상, 과반수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은 요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않을 것이라 대답을 했다. 라면서 뭘 제시한 거야? 무슨 조사를 제시한 거야? 설문조사를 제시를 했어. 설문조사 제시도 괜찮고 설문조사 결과 제시. 네,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처럼 막 57% 몇 명 이상의 이런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다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뭐를 제공해야 돼?
수치를 제공해서 수치를 제공하면 어때? 뭐가 확보돼?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면은 신뢰성 확보가 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의무투표제가 폐지가 되면은 나 투표 안 해! 라는 애들이 57% 됐으니까 이게 진짜 실현이 되면은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어때? 설문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투표가 57% 반이나 그냥 반쪽알이 났어, 투표율이. 그럼 어때?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위태로워져.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 그 아래에 쌤이 파란색으로 해설 달아놓은 거를 좀 봐볼래? 첫 번째는요, 브라질 의무투표제입니다. 밑줄 쳐볼게. 18세 이상 70세 미만은 투표를 참여해야 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정리했던 거 중요해서 한 번 더 달아놨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말한 거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뭘 예측할 수 있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밑줄 쳐주시고, 서론 한 줄로 정리하기는 이따가 너네가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면서 너희의 말로 정리한 다음에 쌤이 체크할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이 되게 길었어. 서론보다. 당연하겠지. 왜? 서론에 대한 자신의 근거와 주장을 더 명확히 해야 되는 단계니까. 이제 그래서 본론은 1번, 2번, 3번 나눠서 쌤이 수록을 해놨어. 본론 1부터 가보자. 쌤이 좀 빠르니 말이? 딱 괜찮지 않아? 그치? 우리 한번 나갔던 진도니까. 그치? 본론에 크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라면서 뭐가 달렸니? 제목 말고 부제목이 달렸어. 그래서 부제 밑줄 좀 쳐줄래? 초록 색깔로 정리해놨어. 부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제를 통해서 뭘 소개하고 있어? 앞으로 이 본문원에서 전개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다룰 논증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있다고 했어? 권리? 투표하지 않을 권리? 권리 자체는 아니야. 이런 말을 했었어, 글쓴이가. 그거 집중해서 잘 봐볼게. 자,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면서 지금 기권표를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유효표 그러니까 기권표라는 거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유효하다라고 인정해 달라고. 기권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선거에 나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내 의사를 표명했어.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아래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둘게.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기권표를 제시함으로써, 기권을 함으로써, 기권표를 던짐으로써로 할게, 쌤은. 얘들아, 여기 의로서 아니고 의로써다. 방법으로써.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 애들은.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건 뭐니? 의견을 드러냈다라는 거겠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이겠지. 근데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 무슨 당? 여기 기권당이라고 나오지 않니? 그치? 주장인데 기권당의 주장이야. 글쓴이의 주장 이래버리면 안 돼. 알겠지? 기권당의 주장. 그래서 요거 하나만 추가해 두시고. 자, 설명 방법은 뭡니까? 이 기권당에서 대표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이다. 안문단 내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기권당 체크해 두시고. 네모로.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권당이 왜 이런 주장을 했어? 아, 나 선거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기권을 던진 게 아니라 나 기권표 던짐으로써 내 의견 말한 거야. 후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즉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 동그라미. 권리이다. 기권표도 권리이다. 이건 기권당의 주장이겠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면서 지금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뭐야? 이 지금 본론 원의 중심 뭐야? 중심 내용 중심 화제라고 하지? 중심 화제가 되겠습니다. 중심 화제를 지금 제시를 했네. 빈칸은 중심 화제로 채워주시고 여기 위쪽에 공간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다가 중심 화제 조금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중심 화제가 뭐냐면요. 기권도 권리일까? 라는 거잖아. 그치? 기권도, 기권표도 혹은 권리? 요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와 누구가 VS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지. 자, 일단은 기권당 있었고 그리고 글쓴이가 있었어. 기권당의 주장은 야 당연히 기권도 권리로 인정을 해줘야지 내가 내 의견을 표명했는데 라는 주장인 거야. 기권당 권리가 맞아. 근데 글쓴이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뭔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한쪽에다 써놔. 이렇게 줄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한눈에 머릿속에 이게 탁 떠오르게 비문학은 구조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쌤이랑 비문학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좀 해볼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화제를 제시했는데 무슨 형으로 제시했어? 평서형이야? 아니면 물음표야 이거?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했어. 초록 색깔 빈칸에 써주세요. 의문형 문장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 그러면 얘들아 너네한테 물어봐 볼게. 의문형 문장으로 중심화제를 제시하면은 효과가 뭐야? 환기를 시키지 독자를. 그렇지. 독자의 뭘 유발해? 호기심, 궁금증 둘 다 맞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궁금증을 유발해. 독자 환기야. 그걸 다 포함하는 말. 독자를 환기시키겠지. 궁금증 환기, 관심 유발, 그리고 쌤이 거기다가 다음에 다룰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독자를 환기시켜 집중을 빡 시킨다는 거는 뭐겠어? 나 지금부터 이 얘기 스타트 할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의문형으로 제시한 이 문장이 뒤에 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 너네가 체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궁금증 환기, 관심 유발 밑줄 쫙 쳐놓고 거기다 플러스 또한 예고의 역할도 하고 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기권을 잠깐만 인정하는 게 곧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글쓴이의 입장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투표를 어떻게 해? 지금 투표를 기권을 인정하는 거, 투표하지 않는 거. 이게 곧 뭐야? 투표하지 않는 거는 기권이야. 기권을 인정해. 것을 인정. 이거는 공감을 하지, 글쓴이도. 오케이, 투표하지 않는 거 인정할게. 근데 투표하지 않는다는 게 나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권은 요거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기권은 인정. 근데 기권은 뭐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다. 아닌 표시. 그래, 네 투표하기 싫으면 투표하지 마. 알겠어, 인정할게. 근데 권리는 뭐야? 내가 타당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은 거잖아. 그건 아니라고. 권리라고 할 순 없어. 이게 요 글쓴이의 주장이겠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게. 그러면서 계속 자기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어. 계속 읽어볼게.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대. 그치만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라면서 이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럼 여기다 덧붙여보자. 기권을 인정한다. 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요 정도. 오케이, 개인 선택 존중할게. 근데 야, 법이나 뭐라고 나와 있니? 법이나 제도, 제도. 법이나 제도로 명시된 거는 명시는 명확하게 드러낸 거. 법이나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권리를 누리려면 뭐가 따른대, 얘들아?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존속이 뭐야, 얘들아? 계속 유지되는 거,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 자, 민주주의를 해치는 게 과연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 사법체제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야. 개인의 선택 오케이 존중하는데 민주주의 안에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거지, 민주주의를 벗어나 버리면은 이 개인의 선택은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야. 선택은 그래 인정하나 권리로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잘 체크를 해줘봐. 전제 조건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민주주의의 체제에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옆에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써주시면 돼요. 민주주의의 틀을 깨면 안 돼. 그건 권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민주주의의 체제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밑줄 쫙 치고 전제 조건과 연결시켜줘. 계속 가볼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서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가 박살나겠죠.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필자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뭘 얘기하고 있어? 왜? 왜 이게 전제 조건이고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근거 괜찮고 이유 요 정도도 괜찮겠지? 필자 주장에 대한 근거
필자 주장에 대한 이유. 왜 민주주의 체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유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근거랑 이유랑 자, 여기다가 쓸게. 근거는 뭐야?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지. 자, 그러면은 근거를 든다는 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거니까 근거가 조금 더 큰 범위겠지? 어떻게 주장을 뒷받침할 건데? 나는 설문조사 사례를 가져와서 제공할 거야. 이런 걸 근거로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 자체를 근거로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유는 까닭인 거잖아? 나는 나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거야 라면서 주장을 펼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에 대해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해돼? 근거가 조금 더 넓은 개념. 이유는 까닭을 제시해 주는 거. 약간 예를 들어볼까? 쉽게 쉬운 예시. 불닭 볶음면은 맛있다. 주장이지. 근거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럼 요게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유를 근거로 사용한 거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근거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어떻습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야. 그러면 적절한 근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닭볶음면이 간짬뽕보다 30% 정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였다 라고 하면은 명확한 근거가 되겠지. 그래서 근거가 조금 더 큰 범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에 그쳤다. 와우, 어때 지금 구체적 수치를 또 제시를 하는데 요거는 글의 신뢰성, 명확성 이런 거를 확보를 하겠지. 신뢰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어때? 11%면은 잠깐만. 튀니지는 이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나? 11% 사람 많이 투표에 참여를 했대. 그러면서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붕괴됐어요. 위태로워짐 그 아래다가 민주주의 붕괴라고 좀 써놓으세요.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다. 자, 얘들아. 투표율이 낮으면은 지금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해체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낮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야? 투표율이 낮을 때겠지? 그래서 빈칸에 투표율이 낮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자, 선거에서 투표의 역할이죠. 투표가 선거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라는 거지. 왜? 사람들이 뽑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을 만약에 하게 돼. 앞에서 나온 예시처럼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11%만 투표를 했어. 이러면은 그게 정부와 정치인들이 뽑혔어? 국민을 대표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 11%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투표율이 낮을 때 생기는 문제점 두 번째를 언급하고 있어. 자, 첫 번째는 뭐였는데? 투표율이 낮을 때? 그다음 두 번째 뭔데? 반영한다고 볼 수 있나?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어.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도 투표율이 낮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된다? 안 돼. 인정 안 돼.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겠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석연치 않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뭘 예상하고 있어? 예상 반론을 예상하고 있어. 그치? 예상 반론 써놓을게. 예상 반론. 예상 반론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예상 반론은 어떻게 뭐로 표시를 했어? 예측으로 표현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라면서 예측에 동그라미 쳐줘. 예상 반론을 예측했다. 예상되는 반론을 예측함. 계속 읽어볼게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라는 건 뭐야? 내 말이 맞다라는 거지.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러면서 재반박을 지금 하겠지. 자,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예상되는 반론의 근거겠지? 반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야, 내가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라면서 예상되는 반론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 하지만 세모 하고 싶은 말은 이 하지만 뒤겠지.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권은 뭐다? 암묵적 동의이다. 암묵적인 건 뭐야? 말없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내포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 암묵적인 동의래. 암묵적 동의라는 건 뭔 말인데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지 않길 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뽑음으로써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예 기권을 해버리면 뭐야? 암묵적으로 그 사람이 돼도 돼. 동의를 했다라는 거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잖아. 그치? 그다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된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 안 했어. 근데 결국 저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 상황적인 역설이겠지? 하지만 모모일 것이다. 뭐야 이거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인데요. 글쓴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필자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죠. 필자가 곧 글쓴이입니다. 필자가 예상되는 반론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던졌다라는 건 뭐야? 자기 얘기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지. 야 반박해봐. 내가 재반박 야무지게 해줄게. 지금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은요. 거기 자신의 논증 강화 밑줄 쫙 쳐볼래? 자신의 논증을 오히려 더 한층 레벨업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괜찮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아래에 해설 단 것 중에서 물론 너네가 집 가서 복습하면서 읽어볼 거지? 맞아? 진짜야? 진짜야? 읽어봐야 돼. 열심히 달았다. 이거 어제 너네도 늦게 잤겠지만 나도 늦게 잤어. 알겠지? 중요한 것만 체크를 좀 하고 갈게. 자, 프랑스 기권당의 주장 거기 체크해주고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이야, 권리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아래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랑 그 아래에 있는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거기를 묶어버리고 이건 누구의 주장이니? 이 두 개는 필자 글쓴이의 주장 체크를 해놓을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정리했던 거 한 번 더 체크한 거야. 요거 중요한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낮은 투표 참여율의 문제점 우리 아까 첫 번째 뭐야? 두 번째 뭐야? 물어봤었지? 세 번째 뭐야? 세 번째까지 있어. 그치? 지금 잘 체크해봐. 밑줄 쳐볼게. 첫 번째, 투표율이 낮아지면요. 민주주의가요. 붕괴돼요. 두 번째,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돼요. 왜요? 정부랑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데? 10%만 공감을 하는데 거기다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때? 국민의 의견 자체가 사회에 반영이 되기 어렵겠지. 10%의 의견만 반영되겠지. 왜? 10%만 투표를 했어?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뽑혔잖아. 그러면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그 말입니다. 자, 본론 1 넘어갑니다. 힘드니? 혹시? 힘들어? 원테이크로 갈게 얘. 알겠지? 칠판 한 번만 지울게. 숨 좀 고르고 있어봐. 본론 2로 갑니다.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라면서 또 무슨 뭘 달고 있어? 1문단에서 부제를 달고 있어. 1문단에서 브라질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인정해줘. 어차피 투표에도 바뀌지 않는데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예, 기억 안 나면 다시 1문단으로 돌아가셔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자, 1문단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요렇게 주장을 했었거든. 쓱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부제로 달고 있어.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밑줄 쫙 치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즉 필자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니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주시고 필자 즉 글쓴이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겠지? 걔네들 말 들어야 될 필요 있어 라는 거야.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 또 의문형 사용했네. 의문형 사용 체크를 해주시고 아까 의문형 사용은 뭘 유발한다고 했지? 독자의 호기심, 궁금증, 독자만기 다 됩니다.
호기심을 유발해 and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겠지. 왜 질문을 던졌겠어? 나 앞으로 이 얘기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투표에도 바뀌는 게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요거 설문조사 결과 또 언급하고 있네. 그치? 부제목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바꿔 말하면 어때? 투표하지 않을 이들이 사회가 변화했으면 하는 점, 사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 사회가 변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투표하지 않는 이유에 담긴 진짜 의미겠지?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를 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라면서 기권의 이유는 뭐다? 정치인들에게 뭐 했어 나 지금? 됐다. 실망했지. 바라지도 않는다. 라면서 정책에 대한 실망이 지금 기권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정책에 대한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요 실망이 기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짜 의도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네, 계속 가볼게요.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면서 뭘 주장해? 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필자의 주장 뭐라고? 야, 투표 한 번으로 세상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하면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한테 원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통치를 받게 되겠지 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 확대 밑줄 쳐볼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라면서 주장에 대한 뭐야 이유를 밝히고 있네. 필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 그 이유는 왜? Why? 불평등이 확대되니까. Why?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되니까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정치인과 정부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라고 쌤이 파란 글씨로 해설 달아놨습니다. 자,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뭘 줄인다?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라면서 이유를 밝혔어. 야,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투표를 안 하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근데 여기까지만 끝 하면은 근거가 부족하겠지. 그래서 뭘 더 예시를 드냐면 뭘 더 예시를 들었습니까? 미국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있는데 라면서 어떤 거? 어떤 연구 결과. 알겠지? 연구 결과 밑줄 쳐볼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언급했어. 그래서 연구 결과를 언급했어.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더 플러스 알파 레벨업 시키고 있겠지. 투표율이 높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하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성세대, 젊은이들, 그 다음에 요새는 고등학생까지 투표가 가능해. 그치?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뭐 쌤이 지금은 나이로만 예시를 들었지만 저소득층 뭐 아니면 중산층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저소득층의 말도 기울이고 중산층의 말도 기울이고 하면서 적절한 정책들을 찾아 나가겠지. 자, 근데 어때? 만약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바뀌는 거 없는데 그냥 안 하지 이래버려. 그래서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의 투표율이 몰려버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겠지.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다면 전에 빈칸이 하나 있죠? 투표율이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네, 좋습니다. 국가 정책의 투표율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투표에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필요성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 의문형이지 얘도. 얘도 독자의 관심 유발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권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둘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독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얘도 옆으로 넘기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설을 달아놨어요. 집 가서 복습하시면서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체크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세 번째 불평등 확대 밑줄 치시고 불평등이 왜 확대돼? 당연히 유권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겠죠. 그쵸? 찾았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높은 투표율의 이점. 높은 투표율은요. 다양한 계층이 투표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정부는 여러 좀 범위가 넓게 정책을 펼치겠지. 그러면은 불평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론 3. 오, 쌤 되게 래퍼 같지 않니? 막 와다다다다닥 너무 빠르면 얘기 꼭 해줘. 알겠지? 자, 본론 3로 갑니다. 18세 선거권 나이 목소리를 내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5%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총선에 투표를 하셨네요. 그쵸? 정치권에서는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왜 높아졌어? 원래는 청소년들 투표권 없었는데 확장시켜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지, 투표율도. 자, 이런 걸 보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을 하고 있대. 투표율에 대한 정치권들의 반응을요 제시하고 있고요. 투표율이 높아진 데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어떻게 늘어났어요. 이에 따른 투표율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선거권 연령을 확대시켜줘서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팔문단에서도 우리 언급했듯이 높은 투표율은요.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라는 의미고 선거 연령을 낮췄어.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커져? 투표율이 커져요. 투표율이 커집니다. 이렇게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요.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다. 야, 이거 뭐에 따른 변화야?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국가정책 변화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건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변화.
더 자세히 쓰자면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국가 정책의 변화, 국가 정책이 폭이 넓어짐, 요 정도로 계속 바꿔 나올 수가 있어, 선지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말이 익숙해져야 돼, 문제 풀면서. 문제 엄청 많이 수록해놨어. 그래서 요거 오늘 본문 기반으로 계속 선지 바꿔서 내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한번 살펴보자.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관 운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지원하면서. 와, 좋다. 공기청정기. 쌤 때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천장에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너네는 요즘 그거야? 스탠딩 에어컨이야? 아, 위에서 나오는 에어컨이야? 선풍기는 없어? 아, 선풍기도 있고. 난 선풍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갑자기 얘기를 해봤고요. 공기청정기는 있니? 공기청정기가 있어, 학교에? 혹시 그 바닥 청소 너네가 안 해? 아, 바닥 왁스칠 같은 건 안 하지. 아, 진짜. 네, 잠깐 추억에 한번 빠져봤고요. 네.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요런 공기청정기를 놔줄게, 아니면 하나급 정원을 20명으로 낮출게, 아니면 미래형 교육을 실시할게 등등등등등등. 뭐야 지금.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파란 색깔 봐볼게. 거기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생긴 정당의 정책 변화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은 뭐야? 선거해 이거잖아. 그치? 요 주장을 어떻게, 뭘 통해 설명하고 있냐면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요런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요거 뭐 들어준 거야? 예시. 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더니 요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 이건 곧 뭘 말하는 건데? 아, 선거 해. 그러면은 투표율이 늘어나고 계층이 다양하게 투표를 하니까 요런 좋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니 투표 짱이다 이 말하고 있잖아. 투표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라면서 뭐뭐할 것이다, 이건 주장이죠.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별거 아니네, 대수롭지 않은 이런 일로 여기면은요,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요,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상되는 상황 쓰셔도 되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와우, 벌써 본론 3가 끝났어. 그치? 자, 여기서도요, 파란 색깔 쭉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얘들아, 본론 3에 들어간 파란 색깔 해설 얘들아 앞에 거랑 똑같지 않니? 한 장 앞에 거랑? 안 똑같나요? 어. 본론 1이랑 똑같지 지금. 약간 달라? 요게 지금 본론 1, 2, 3를 쌤이 이렇게 한 번에 편집하다 보니까 좀 본론 1, 2에 들어가야 내용도 여기 섞여 들어간 것 같거든? 그래서 요 페이지는 얘들아 본론 3에 해당되는 것만 쌤이 따로 체크를 해서 다시 카톡으로 보내줄게. 여기 살짝 접어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이다. 투표가 아까 뭐라고? 짱이라고. 투표는 가치 있다고. 투표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투표의 가치와 의미.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투표의 가치, 투표의 의미, 투표 짱이다 라는 말 또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버린다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미안해 얘들아. 쌤이 여기 한 문장을 빼먹고 읽었어.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서요. 대다수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겠죠. 요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아까 튀니지 아프리카 요 사례 있었잖아. 몇 퍼센트였어? 11%였어? 아니면 11.7%였어? 대략 11%.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라면서 문제점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니? 최종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짧게 간결하게. 그쵸? 그러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언급해.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보자 라는데 이거 무슨 표현이야? 투표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 소리를 쳐? 뭐지? 추상적인 거를 이거 비유 아니야? 빗대어서? 그치? 투표로 소리를 치자 이거잖아. 빗대어서 표현한 거네. 그럼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걸 요걸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 아니면은 투표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치자. 이게 더 임팩트가 있어. 후자겠지? 그치? 요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다 봤는데 얘들아 다시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래? 앞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디 서론 앞장? 서론? 거기서 쌤이 체크하라 했던 게 논증의 구성 요소였어. 요거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주장, 이유, 근거, 그리고 또 뭐?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박. 요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판적 글읽기 거기 한번 봐볼래?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방금 한 거 있잖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적절한지, 이유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 자체가 정당한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 안 되잖아. 살인은 인정해줘야 된다. 열받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잖아. 주장 자체가 뭐 인권을 해치는 주장이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증 방법을 평가하자라고 했는데 논증 방법이 뭐니? 논증 방법? 출처와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거기다 한번 써볼래? 논증 방법 평가에다가 맞아 방금 말한 출처와 방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데 요걸 말하는 거야. 논증 방법. 논증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논증할 건데 요 말인 거지. 그러면은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 말하는 거야.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 글을 어떻게 구성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요런 것들을 논증 방법이라고 하는데 쌤이 여기다가 체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뒤에 귀납법, 면역법 이런 거 나올 거거든? 학교에서 했어? 했지. 그거 조금 다루려고 논증 방법을 이야기한 거야. 자, 그 아래 4번, 5번도 보고 넘어갈게. 흐름이 일관적인지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 그치? 하나의 일관된 주장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얘는 너무 당연하니까 패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에 쓰인 빨간 펜으로 귀납법 체크해놨거든? 어디냐면 본론 1의 오른쪽 중요 포인트 정리하기에 귀납법이라고 써놨어. 귀납법? 뭐지? 일단은
텍스트로 정리한 거 먼저 읽고 우리의 도식화로 정리를 할게. 귀납법이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거를 도출해내는 법. 그러니까 뭐야? 소크라테스 죽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진선이도 죽었다. 효성원이도 죽었다. 어때? 그래서 결론, 사람은 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죽는다. 어때? 개별적,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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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등등등등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네. 이게 귀납이었어. 그치? 여기 논설문에서도 그랬잖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결론은 도표해 이거잖아. 그니까 귀납법인 거고, 요거랑 반대되는 게 연역적 추론이라는 건데, 연역적 추론은 이런 거야. 대전제가 있겠지? 요 대전제에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하나 탁 논단 말이지. 뭐가 있을까?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 라는 전제가 있어. 그러면 대전제로부터 모든 새 알나, 그러면은 참새를 보면은 봐봐, 모든 새는 알을 낳는데 그럼 참새는 새잖아. 그럼 참새는 알을 낳겠네. 대전제로부터 개별 사실을 끌어왔지. 이러면은 이건 뭐라고? 연역적 추론 연역법에 해당된다. 뭐 요건 자세히 안 나올 것 같고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글은 귀납법에 해당되는 논설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모든 새 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예시를 들었더니 예전에 어떤 학생이 맞네? 알 낳네? 새끼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정말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몰라 한참 쳐다봤었잖아. 너 계란 먹어 안 먹어? 그 계란 누가 낳은 거야? 닭이요. 이랬던 적이 있네요. 네, 잠깐 딴 얘기를 해봤고, 요 정도로 그럼 마무리를 할게. 그래서 귀납법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쌤이 혹시 몰라서 요거 우리 본론 3페이지 쌤이 다시 준다고 했잖아. 요거 정리해주면서 귀납법, 면역법 예시 정리한 거 좀 같이 줄게. 넘겨보시면은 핵심 정리에 방금 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넣어놨고요. 이거 지금 해? 아니면 너네가 집 가서 복습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보는 식으로 복습할 거야? 다음 주에 물어볼 거니까 꼼꼼하게 읽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넘겨보면 OX 문제랑 빈칸 넣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복태로 볼 거거든? 얘 그냥 빼고 뒤로 넘겨보면 30제 문제 있어. 문제를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올래? 그 30제가 끝나시면요, 내신 대비 문항이라고 좀 보기 제시형으로 내가 좀 많이 넣어놨거든? 보기 요거 많이 나올 것 같아. 뭐 보기를 참고하여 글을 다시 쓴 것은, 뭐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덧붙인 것은, 보기형 문제를 쭉 제시를 했고요. 이건 얼마 안 돼. 15문제밖에 안 돼. 뒤에 18문항 얘는 가장 마지막이야. 얘는 내신 기출 변형 자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우선적으로 끝나시면은 뒤에 18문항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앞에 두 개가 더 먼저다. 네. 여기까지 빈문항 끊어서 가고 잠깐 쉬었. 9시 40분이네 얘들아. 길었구나 이 빈문학이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쌤이 딱 10시 5분 일찍 끝낼게 오늘. 5분 일찍 끝낼 테니까 우리 위에 뒤에 있는 거 다 나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네 사이소리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학교에서. 일단은요 교과서에서는요 사이소리 현상이 없어. 니은청가만 있어. 근데 학교쌤이 야 나는 어렵게 될 거야 이러면서 사이소리 현상 주면 어떡해. 큰일 나. 그러니까 꼭 알려줘야 돼 쌤한테. 쌤 저희 쌤 사이소리 언급했어요. 알려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첨가 중에서 니은 첨가까지만 나갈게. 알겠지? 니은 첨가까지만. 정말 너네랑 11시까지 수업하고 싶다. 나만 그런 거야? 나는 너네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지 않니?
그러니까 막 너네 보면 너무 좋고, 응? 아, 갑자기 사랑 고백이 돼버리네? 너네를 보면 좋고 막 그래 더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너네를 막 붙잡아도 막 너네가 힘들었으면 좋겠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5분 일찍 끝낼게. 자, 의문변도 첨가 한번 펴볼래? 여기 첨가? 보면은 자 우리 교체까지는 완벽하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셔 있어야 됩니다. 교체 또 복습 안 해도 되지? 교체? 응? 첨가 얘들아 첨가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 어 플러스 알파래 플러스 1 이렇게 돼. 당연하지. 첨가가 됐으니까 의문이 늘어나겠지. 근데 요거 플러스 1 요거 사이소리 현상으로 더 세분화되면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일단 사이소리를 배제하고 쌤 설명할게. 오늘은 니은 첨가만. 첨가에는 니은 첨가, 우리 학교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리고 단모음 첨가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면 돼. 요렇게 두 가지. 그 중에서 오늘은 니은 첨가 볼 거야. 니은 첨가 볼게. 니은 첨가란 거기 파생어 동그라미, 합성어 동그라미. 어떤 단어가 파생어나 합성어로 만들어질 때 당황하지 마. 파생어 설명해 줄 거고 합성어 설명해 줄 거니까. 어떤 단어가 일단은 만들어질 때, 자, 밑줄 앞말 자음,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밑줄. 이때 뭐가 첨가된대? 이름이 니은 첨가니까 니은 첨가가 되겠지? 니은이? 응. 자, 요거 이렇게 막 줄글로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쌤이 그 니은 첨가의 조건 외우세요 써놓은 거 보여? 거기를 좀 외워줘. 자, 일단은 아까 앞말이 자음,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 왜? 이 앞말이 봐봐. 막, 일 이런 게 있어. 요거 니은 첨가가 되는 예시거든. 근데 봐봐. 앞말은 자음, 뒷말은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여기 자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안 되지. 니은 어디 들어올 건데. 그치? 당연한 소리야. 앞말, 자음, 뒷말, 이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는 거. 그러면서 중요한 거 마지막. 뒷말이 실질 형태소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실질 형태소일 것. 뒷말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어야 돼. 아, 봐봐. 막, 일. 뒷말이 지금 일이라는 실질 형태소네. 근데 봐봐. 먹이 이런 게 있어. 먹이. 쌤! 끝에가 자음으로 끝나고 이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 될래요. 먹니? 이래? 아니야. 왜? 먹이에서 이는 얘들아. 접사라는 뭐야? 형식 형태소거든. 그래서 뒷말이 실질 형태소일 것 여기다가 별표 쳐두고 꼭 이거 니은 첨가의 조건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아까 파생어가 뭐예요, 쌤? 합성어가 뭐예요? 이랬잖아. 그거 조금 정리할게. 여기 빈칸 있잖아, 빈칸. 여기다가 정리할게. 파생어가 뭐예요, 쌤? 합성어가 뭔데요? 요거 좀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거야. 자, 파생어랑 합생어란다. 합성어네. 너네 5분 빨리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막 말이 빨라져. 파성어, 미안해. 방금 좀 웃겼다. 그치? 의도한 거 아니야? 파생어랑 합성어는요. 어떠한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합쳐져야 되거든. 그래서 복합어로 분류가 돼. 복합어. 어떤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파생어를 이루거나 합성어를 이룰 거예요. 쌤, 그러면 파생어는 뭐고 합성어는 뭔데요? 합성어는 뭐냐면 어근은 어간이랑 달라요. 뿌리 근자를 쓰죠. 뿌리 근자를 써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을 말해.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 야, 근데 파생어는 접사가 붙는 애들이야. 접사. 우리 접사 이야기를 했긴 했어.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접사 어근으로 만들어지거나 어근 접사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아이, 쌤, 접사가 뭔데요? 에? 뭔 말이었지? 야, 접사는 뭐뭐 있었냐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접사가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붙어가지고 품사 자체를 바꿔버리는 접사가 있었어. 아이, 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보세요. 자, 거짓말쟁이야, 야, 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뭐야? 명사에 쟁이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거짓말쟁이라는 명사인데 품사는 안 바뀌었지만 뜻 거짓말 엄청 많이 해 라는 애로 더해줬지. 자, 품사를 바꾸는 거 공부 명사야. 근데 여기다 공부하라는 접사가 붙어서 공부하다 동사로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었네. 품사 체인지 접사네. 오케이? 요게 접사의 의미였어. 야, 근데 생각해봐. 파생어 중에서도 뭔 안 되겠니? 이거 니은 첨가 안 되는 거 D가 뭐여야 된다 했어 쌤이. D가 실질이어야 된다며. 야 근데 접사 실질 형태소야? 아, 안 돼. 그러면 요 경우는 안 되겠지 니은 첨가. 그래서 요 경우만 체크. 오케이?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오케이. 딱 5분 일찍 끝내줄 수 있겠다. 쌤 오늘 노력했어. 쌤 래퍼 된 줄 알았잖아. 어우 숨차. 그 니은 첨가 예시로 알아보기 까지 보고 끝내면 될 것 같거든? 자, 예시 한번 봐볼게. 맨입 봐볼게요. 맨입. 맨입. 뭐야? 자음으로 끝났네? 이로 시작하네? 아, 니은 들어갈 수 있나? 발음해보고 맨입, 맨입. 아, 맨입으로 발음되는구나. 그쵸? 색연필 봐볼게. 색연필. 얘는 하나만 일어난 건 아니야. 색연필. 자, 봐봐 얘도 자음으로 끝났어요. 쌤, 잠깐만. 이가 아니잖아요. 뭐야? 반모음 이로 시작했잖아. 반모음 이 플러스 이야 가 여잖아. 아, 그럼 반모음 이로 시작했으니까 니은정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색, 년, 필 끝이네요. 아니지. 뒤에 니은이 요 기억하다 영향을 주잖아. 비음화 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나지? 그러면 색연필이네. 자, 비음화 잠깐만 물어볼게. 비음화는 기억에서 이응으로 바뀌어서 잠깐만. 파요름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네? 그럼 좀 방법이 바뀌는 거지? 좀 위치는 똑같잖아. 그치? 연국의 음. 됐네, 요 정도.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 나머지들은 너네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늦여름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낼게. 요건 좀 어려워 하더라고. 늦여름. 얘도 좀 단계적으로 일어나네. 자, 일단 이거 지읒 발음 되나요? 끝에서? 돼? 안 돼. 늦여름. 근데 늦여름하고 놨더니 어때? 자음으로 끝나고 반모음 이로 시작하네? 그러면은 니은이 나 들어갈래 할게. 그러면은 늦여름이 될 건데. 오, 잠깐만. 뒤에 비음이 얘한테 야, 너 비음 돼 할 거니까 늦여름. 이게 최종 발음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늦여름. 그래서 거기 써놨어. 파란색으로 모, 음끝, 니은첨과 비음화 순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 파란색으로 써놨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문법은 여기 뒤에 적어보세요 한 거 있잖아. 여기까지 적어오시는 것까지가 숙제. 체크 좀 해줄래? 그러고 야, 10분이나 일찍 끝나는데? 적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일찍 오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들었으니까 그럼 오늘은 약속한 대로 딱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국어 노트, 단권화 노트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 카톡으로 질문 좀 해. 알겠지?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